네, 오늘 아주 영광스럽게도 동구청 인문학 강의를 맡게 된 진재영 노무사라고 합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사실 뭐 저는 유명 인사도 아니고 또 이 주제가 일반인들이 그렇게 높은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한 잘하면 5분 정도 오지 않으실까 생각했어요. 근데 많이 오셨네요. 봤더니 한 500명 오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오셔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 분이 한 분이 백인과 똑같아요. 그렇죠? 네, 정말 소중하신 분들이고 오늘 귀한 발걸음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주제는 사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 다녀보시면 어때요? 주변에 외국인들 정말 많죠? 특히 농촌이나 어촌 시골 가면 어때요? 정말 많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외국인들이 많아요. 그 정도 됩니다. 제가 고향이 전남 완도예요. 혹시 완도에서 완도가 고향이신 분 계시나요? 아무도 없군요. 제가 완도 섬마을에서 태어났는데 가끔 아직도 제 어머님이 지금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고향에 가보면 하루가 다르게 외국인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농촌 현장 그리고 어촌 현장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으면 돌아갈 수가 없어요. 다 마비됩니다. 근데 거기만이 아니에요. 어디에도 건설 현장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공장도 그래요. 외국인 노동자가 없다. 이주 노동자가 없다. 다 멈춰버릴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죠. 그런데 자, 거기에서 지금 중요한 이 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 그들,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 인권 현실은 어떠한가? 그걸 가지고 오늘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아까 소개드린 대로 올해 이제 20년 차 노무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좀 강의 주제가 무거워요. 그리고 실제 내용들도 좀 무겁습니다. 우울하고 좀 아파요. 그래서 아마 오늘 강의를 듣고 나시면 댁에 돌아가실 때 상당히 발걸음도 무거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겠습니까? 내용이 그런데요.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어느 이주 노동자의 죽음. 자,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이 고인의 당시 나이가 41세였어요. 엄청 젊죠? 41세입니다. 그분의 국적은 어디냐면 우즈베키스탄 들어보셨죠? 우리 뒤에 스탄이란 나라들이 있어요. 스탄. 그렇죠? 그 중에 우즈베키스탄, 또 카자흐스탄도 들어보셨죠? 키르기즈스탄, 파키스탄. 여튼 스탄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스탄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땅이라는 그런 뜻일 거예요. 여튼 이분은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으로 일을 하러 오신 분입니다. 자, 당시 나이가 41세였는데 여기가 어디 현장이었냐면 광양이죠. 광양 임도 도로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거기에 투입이 돼서 일하고 있는 과정에 덤프 트럭이 이 고인을 보지 못하고 후진을 하다가 그대로 치고 가버렸어요. 현장에서 사실상 즉사했죠. 자, 그래서 바로 어디로 옮겨졌냐? 순천의 성가롤로 병원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그 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송 과정에서 목숨을 잃으셨죠. 자, 그래서 여하튼 그날 최종 사망으로 판정이 됐고요. 자, 근데 이분의 신분이 뭐였어요? 여러분 미등록 체류자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게 뭐죠? 네, 맞아요. 우리가 알기로는 불법 체류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불법 체류라고 하는 단어는 이들을 불법을 행한 자로 우리가 규정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올바르게 순환하자면 미등록 체류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는 미등록 체류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혹시라도 밖에서 누가 불법 체류자로 한다면 야, 그건 잘못된 표현이야. 미등록 체류야.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자, 여튼 당시에 미등록 체류자였습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현장에서 이렇게 업무 중에 사망을 했다. 그럼 이건 뭐에 해당됩니까? 산재죠. 산업재해죠. 그렇죠? 그럼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산재 처리하고 산재도 신고도 해야 됩니다. 산재 발생, 재해 발생 보고도 노동부 해야 되고,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서 정당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사업주의 도리죠. 그런데 여기 사업주는 어떻게 했을까요? 네, 이 고인이 미등록 체류자죠. 그래서 쉬쉬해버립니다. 쉬쉬. 왜? 이게 산재 사건으로 신고되고 하면 뭐 처벌도 받을 것 같고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 것 같으니까 야, 쉬쉬하자. 쉬쉬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시신은 곧바로 우즈벡 고인의 고향으로 바로 보내버립니다. 대한항공을 통해서. 저는 이거 사건을 조사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시신은 어떻게 송환하는지 아세요? 그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여튼 대한항공을 통해서 시신을 옮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즈벡 고향에는 자, 이분의 가족이 부모님, 고인의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와이프, 아내, 그리고 아들이 3명이나 있더라고요. 어린 아이들이. 나중에 제가 들어봤더니 자, 고향에서 갑자기 한국으로 일하러 간 아들이 아빠가 시신이 되어서 돌아온다. 어떻게 했어요? 이건 정말 이건 그냥 꿈만 같은 얘기죠. 여튼 그 시신을 받고 나서 그분의 누구냐? 부인께서. 제 부인의 성함이 오야짐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한국으로 와요. 왜? 남편이 어떻게 해서 죽었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 또 하나, 지금 유일하게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가족들이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제 생계도 막막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뭔가 보상도 받아야 될 것 같고 해서 한국으로 들어오십니다. 들어왔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아무도 없죠. 회사에서 나몰라라고 있고 한국말도 못하고 너무너무 딱한 사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오야짐 씨가 이제 광주로 오셔서 광주에 있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이주 여성이 있겠죠. 결혼해서 여기에 살고 있는 그분을 통해서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하게 된 거예요. 당시에 제가 이주 노동자들 위한 무료 이런 법률 지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튼 그 이주 여성을 통해서 저하고 만나게 됩니다. 네. 이분이에요. 네. 제가 이 활동을 하면서 사진들을 남겨놨어요. 사실 이 강의를 위해서 사진을 남겨놓은 게 아닙니다. 이분들과 그래도 소중한 인연이잖아요. 두고두고 잊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으로 남겨뒀었고 여튼 그게 이렇게 또 여러분들께 이주 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리기 위한 귀한 자료로 사용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자, 이게 어디냐면 어디 같아요? 여러분, 네, 어디요? 네, 맞아요. 여수 종포해양공원 아시죠? 우리 노래 여수 밤바다 아시죠? 그 여수 밤바다입니다. 뒤에가 종포해양공원. 여기는 저희가 사건을 다 마무리하고 산재 보상 다 해결하고 잘 처리돼서 끝나고 나서 그래도 조금 웃고 계시죠? 처음에 한국에 들어오시고 광주에 왔을 때는 날마다 울었어요. 저하고 만날 때마다 울고 그 현장 찾아다니면서 내내 우시더라고요. 참 힘들었습니다. 저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자, 이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분이 지금 광주에서 살고 있는 마투나라고 하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이주 여성이에요. 닮으셨죠? 네.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보면요, 우리 한국 사람하고도 조금 비슷해요. 네, 맞아요. 과거에 아시죠? 일제시대에 끌려가신 분들도 많고 또 항일 투쟁했던 분들도 많이 살아요. 그래서 이분들과 이렇게 섞이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동포들도 많고 2세, 3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여튼 이분이 바로 그 오야짐이라는 분입니다. 제가 이분을 모시고 자, 회사, 성가롤로 병원, 그리고 광양 경찰서 가서 자, 덤프트럭에 치워버렸죠. 그럼 이게 이제 교통사고가 됩니다. 그러면 경찰서에 가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등 이런 차를 다 떼야 돼요. 그것도 떼고. 근데 아무런 이분 처음에는요, 고인이 믿음목 체류자잖아요. 그리고 가족들도 어느 회사에서 일하는지를 몰라요. 회사 이름도 몰라요. 회사에도 시시해버리니까, 산지 은폐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무조건 그냥 광양 경찰서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어느 현장에서 몇 시에 며칠 날 발생했던 사건인지는 알았잖아요. 그걸 가지고 형사를 무조건 찾아갔어요. 담당 수사관을. 근데 정말 고마운 게 그 지역의 경찰들도 어떻게 보면 그냥 나 몰라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한 경찰관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찾아준 거예요. 그리고 그 회사 이름까지 저희한테 다 제공해 줬습니다. 네, 너무 고마운 분이죠. 네, 정말 고마운 분이었어요. 저는 아직도 그 광양 경찰서의 그 경찰관 참 잊지 못합니다. 여튼 그분의 도움으로 저희가 회사도 찾아갑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 다 받고 해서 관련 자료를 모아서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청에 산지를 접수합니다. 했고 자, 3개월이 지났죠. 진짜 오래 걸렸어요. 미등록 체류자이고 통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저희가 산재 신청을 해서 결론이 나오기까지가 3개월이 걸렸고 이 3개월 동안 오야짐 아까 그 미망인 있죠? 그분이 못 가고 3개월 동안 광주에서 계속 지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3개월 후에 산재 보상이라도 받게 됐다. 억울함이 풀리겠죠. 남편의 죽음이 헛죽음이 아니구나. 이게 너무너무 다행인 거죠. 그래서 이제 고향에 계시는 그 부모님께 전화드리고 아이들한테 전화해서 이 사실을 이제 알리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웃고 여수에서 이렇게 활짝 웃고 사진을 찍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 있죠. 자, 우리 아시아를 보면 우리나라는 아시아의 어디 쪽에 있습니까? 동쪽 끝, 동북아시아에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 가면 무슨 아시아로 갑니까? 동아시아. 그리고 동쪽 남쪽에 있는 아시아를 동남아시아로 가죠. 그 다음에 인도나 스리랑카를 또 무슨 아시아로 가죠? 서쪽 남쪽 서남아시아로 갑니다. 그리고 이런 우즈베키스탄은 무슨 아시아라고 그래요? 그렇죠. 대륙의 중앙에 있다고 해서 중앙아시아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우즈베키스탄이 중앙아시아 한복판에 있어요. 근데 전 세계 유일하게 나라 2개의 국경을 거쳐야 바다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우즈베키스탄이에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죠. 우리는 바다가 귀하지 않아요. 매일 보니까. 근데 여러분, 우즈베키스탄은 나라를 2번 거치고 가야 바다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은 평생 동안 바다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오야진 분이 여기 여수에 있는 바다를 보면서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우리 남편이 살았을 때 이 바다를 함께 봤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고인의 흔적을 찾으러 다녔잖아요. 그 찾으러 다니는 내내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먼 이 고향에서 떠나와서 이 먼 곳에서 일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까 참 너무너무 미안하고 너무너무 고맙다. 이야기를 내내 저한테 하더라고요. 자, 네. 그래서 제가 제 사비 들여서 맛있는 밥도 사드리고, 여기는 어디냐면 순천만 갈대숲 있죠. 갈대밭.
거기도 제가 모시고 가고 슬픈 마음을 풀어드리려고 여튼 같이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디냐면 어디 같아요? 유스케어. 네, 광주 고속터미널. 이제 마지막 떠나는 날입니다. 3개월 동안 저랑 같이 현장을 다니고 고인의 흔적을 찾아다니고 또 산재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 3개월 동안 지난한 시간을 함께 지내다가 이제 우즈벡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제가 마지막 터미널에 모시고 비용을 해드리러 갔어요. 자, 그리고 이제 떠났습니다. 떠나고 나서 이걸 한 달인가 지나서요, 저한테 택배로 보낸 거예요. 네, 택배로. 이게 이제 뭐냐면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사용하는, 대다수의 서민들이 사용하는 차 주전자하고 찻잔이에요. 제가 이걸 받고 집에 들어가서 택배를 받고 펑펑 울었습니다. 네. 그런데 오야짐 그 분이 나중에 그 아까 마투나 있죠, 이주 여성 통역해 줬던 그분을 통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를 그 우즈베키스탄에 이분이 살고 있는 도시 있죠, 시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시장님이 저를 초대해서 모범 시민상을 주고 싶다고. 네. 근데 제가 아직 못 갔습니다. 나중에 한번 중앙아시아 여행 갈 때 이분들 한번 또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뵈러 한번 가보고 싶어요. 네. 잘 살고 계시겠죠. 그래서 그 아이들도 생각이 나요. 그 세 아들들 건강히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넘어갈까요? 어때요? 또 슬프고 아프지만 좋죠? 네. 이게 또 해피엔딩으로 끝나니까 그래요. 네. 자,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네팔 가이드. 따라가 이름입니다. 이름. 네팔 언어로 따라라는 뜻이 하늘에 별이 있죠. 별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참 예쁘죠. 네, 우리나라도 한별, 김별 하듯이 따라입니다. 따라. 자, 따라와 만나게 된 제가 사연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에 불교 신자분 계신가요? 네, 불교 신자분 몇 분 계시네요. 사카모니 부처님이 탄생한 곳이 어딜까요? 네팔 어디? 룸비니. 네, 네팔 룸비니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디로 알고 있어요? 인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정확한 사카모니 부처님의 탄생지는 네팔 룸비니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제가 여기를 가게 됩니다. 2014년에. 네. 궁금했어요. 부처님이 태어난 곳이 어떤 곳일까? 자, 여기가 바로 지금 많은 신자분들이 막 초를 켜고 계시죠? 촛불을. 여기가 바로 그 룸비니 성지입니다. 전 세계에 불교 4대 성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아주 유명한 룸비니 성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 세계의 불교 신자들이 와요. 대한민국도 불교 신자들이 많으시죠? 엄청 많이 옵니다. 네, 한번 다녀오셨나요? 그러셨군요. 나중에 꼭 한번 다녀오세요. 네, 자, 여러분 어때요? 뭔가 영적인 분위기가 막 느껴지시죠? 네, 이렇게 쫙 촛불. 저는 여기를 맨발로 이렇게 쭉 돌면서 걸어봤습니다. 여기 성지는 맨발로 다녀야 되거든요. 신발을 신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기도하시는 분들, 뭐 아시겠지만 부탄도 전 국민의 거의 90%가 불교 신자들이세요. 또 네팔도 많고, 그리고 스리랑카도 거의 한 80%가 불교 신자예요. 인도는 유일하게 부처님이 활동했던 지역인데도 사실 힌두교가 거의 대부분이죠. 불교 신자는 많지는 않습니다. 여튼간에 전 세계 신자들이 이렇게 다 와서 기도드리고, 그래서 모든 신자들의 꿈입니다. 여기 오는 게 소원이에요. 자,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저고요. 이분이 누구냐? 네, 따라입니다. 따라. 자, 이분은 네팔에 포카라는 시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도시는 어디죠? 서울.
네팔의 수도 서울은 어디냐면 카트만두 들어보셨죠? 카트만두입니다. 거의 인구가 한 1,400만 거기도 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리고 제2의 도시가 어디냐면 부산 같은 도시, 제2의 도시가 바로 이 포카라입니다. 포카라에 지금 살고 있어요. 자, 대한민국에서 10년간 이주 노동자로 살다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국으로 귀환해서 뭘 하고 있냐? 여행 가이드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분을 만나게 되는데 제가 이 딸아와의 인연을 통해서 이주 노동자들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사실 제가 2005년도부터 노무사를 했었거든요. 시작을 2005년에 개업을 해서 노무사를 했었는데 사실 이 딸아 씨를 만나기 전에는 이주 노동자들의 삶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었어요. 네, 그랬는데 딸아를 만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됩니다. 어떻게 계기가 됐느냐?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이제 딸아가 저희들을 데리고 트레킹도 다니고 룸비니도 가고 네팔 전역 이렇게 가이드를 해줍니다. 근데 제가 이제 궁금했어요. 딸아가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네, 막 사투리도 쓰고 부산 사투리도 쓰고 그래 왜 이렇게 한국말을 잘해요? 물어봤더니 자기가 한국에서 10년이나 살았다는 거예요. 노동자로. 네. 자, 그래서 그럼 어디에서 혹시 광주에서도 있었나요? 했더니 유일하게도 광주 전남까지는 안 왔더라고요. 부산, 보시면 뭐 경남, 경기도 거의 다 다녔습니다. 10년간. 그래서 어땠어요? 재밌었나? 좋았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가슴 아픈 얘기를 듣게 돼요. 뭐라고 하냐? 임금 체불을 당한 것도 수차례, 폭행도 당하고 여권도 뺏기고 퇴직금 못 받는 것도 수두룩이에요. 그러면서 일했답니다. 폭언, 폭행. 네, 정말 힘들게 한국 생활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항상 한국에 감사한대요. 왜? 이분 때문에. 부산에서 지낼 때 신발 공장에서 근무를 했대요. 근데 그때 사장님이 그 당시에 자기는 미등록 체류자였습니다. 근데 자기를 친동생처럼 챙겨줬대요. 그래서 나중에 네팔로 돌아와서도 그분을 잊지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매년 그 부산 신발 공장 사장님 가족들을 네팔로 초대를 해서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고 여행도 시켜드리고 그렇게 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에 대한 원망, 분노도 있을 텐데 그것보다는 자기를 친동생처럼 대해줬던 그 한 분 때문에 자기는 평생토록 한국을 고맙게 생각하는 두 번째 자기의 고국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한국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구나. 그리고 그 한 사람 때문에 한국을 이렇게 고마워할 수도 있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그럼 나도 돌아가면 이주 노동자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한번 해야 되겠구나. 그들에게. 그리고 정말 이들이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줄 몰랐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된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제가 딸을 만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주 노동자를 위한 법률 지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수많은 이주 노동자를 만났겠죠. 만났는데 그 중에 제가 특별히 기억 남는 또 사진으로 남아있는 사람들만, 친구들만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 누구냐? 네, 인도네시아에서 온 아리스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궁금하시죠? 누군지? 나옵니다. 기대하십시오. 네. 웃고 있어요? 입을 꽉 다물고 있어요? 꽉 다물고 있습니다. 그나마 저는 이제 웃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도 어디냐? 네, 유스케어 고속버스 터미널입니다. 이날 아리스를 떠나보내는 날이에요. 경북 구미로, 광주에서. 자, 뭐라고 써있죠? 네, 아리스는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일을 하러 와요. 그리고 첫 직장이 어디냐? 광주광역시 평동공단에 있는
모 회사입니다. 그리 배치가 돼요. 그런데 먼저 아리스트에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여러분 혹시 자바섬 들어봤어요? 자바섬?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막 들어봤죠? 이런 거 자바섬. 그렇죠. 그 자바섬 발리 아세요? 발리도 거기 있잖아요. 자, 자바섬 바티라고 하는 도시에서 온 친구입니다. 자, 이 아리스는 고향에 부모님 계시고 2명의 누나들, 형, 여동생, 그리고 누구? 예쁜 여자친구가 있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혹시 여기 지금 뵈니까 나이 연배가 많으신 우리 아버님 같은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시절 우리도 겪었죠? 어떤 시절? 동생들 학교 보내기 위해서 제일 큰 누나, 제일 큰 형이 뭘 합니까? 일을 해요. 소를 키우거나 타양에 가서 일을 하거나 공장을 갑니다. 그 영화 국제시장에도 나오죠. 네, 장남의 운명 나오죠. 자, 그것처럼 우리 아버님 연배 계신 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팔남매 장남이에요. 동생들 학교 보내야 돼요. 누가 키웁니까? 장남이 키우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죠? 서울 봉천동, 판자촌, 그리고 경기도 성남. 그래서 지금 경기도 수도권에 전라도 사람들이 많아요. 왜 많아요? 다 그때 일하러 간 사람들이에요. 자식들 그리고 형제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떠난 사람들입니다. 우리하고 너무 똑같아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죠. 이분들, 이주 노동자들이 다 그래요. 제가 들어봤더니, 야, 네 누나, 형, 동생 일 안 해? 왜 네가 돈 벌어서 다 보내? 그때 뭐라고 하냐면 일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요. 전 처음에 일을 못했거든요. 왜 너만 희생해? 너만 그렇게 고생해? 다 일하면 되잖아. 일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해도 너무너무 임금이 박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경제적으로 낙후한 국가로 갈수록 빈부격차도 훨씬 더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일해서 벌어봐야 가족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떠나온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들이 월급을 받죠. 만약 200만 원 받아요. 그럼 얼마를 보낼 것 같아요? 190만 원 보내요. 10만 원 가지고 살아요. 밥은 공장에서 먹으면 되니까 10만 원 가지고 정말 아껴서 썼습니다. 190만 원 다 보내요. 그 190만 원 가지고 누가 살아요? 가족들이 먹고 삽니다. 일부는 또 뭘 하느냐? 집을 지어요. 집을 어떻게 여러분 짓는지 아세요? 여러분 동남아시아 같은 데 가보면 집을 막 짓다 만 집들 많을 거예요. 벽돌 한 3분의 1 쌓다가 말아버려요. 담벼락을. 그게 나중에 제가 이제 네팔, 스리랑카 가지고 그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예를 들어서 월급을 받아서 돈을 보내죠. 보내면 일부를 가지고 이제 집을 지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10만 원어치만 벽돌을 삽니다. 그러면 10만 원어치만 벽돌을 쌓아요. 또 다음 달에 또 돈을 보내죠. 또 그럼 또 10만 원 가지고 벽돌을 그만큼 또 쌓아요. 근데 나중에 일을 못하고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집을 못 지어요. 담벼락을 이렇게 짓다가 끝나버립니다. 자,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고향에 한 막 대식구입니다. 10명. 그 10사람을 다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해요. 정말 얘기 들어보면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정말 열심히 삽니다. 자, 근데 이 친구가 평동공단 그 회사에 배치가 돼서 일을 합니다. 1년 1개월. 여러분, 여자친구 얼마나 보고 싶어요? 그렇죠? 가족들 얼마나 보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가기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그럼요. 한 번 갔다 오면 비행기 싸기 얼마입니까? 그리고 한 번 갔다 오면 금방 올 수 있나요? 보름, 한 달 정도 있다 와야 되잖아요. 일 못하죠. 그 기회비용 날리죠.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고 싶어도 참아요. 너무너무 그리워도 참습니다. 여러분 고향에 가보지 못한 그리움들 아시죠? 사랑하는 사람들 얼굴 못 보는 그 애달픈 그리움 아시죠? 정말 그거 힘든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게
첫 사업장으로 배치돼서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네, 그 공장장이 상습적으로 욕설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외국인 노동자들,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한국에서 일하고 왔던 선배들이 있겠죠. 그들이 알려주는 것들이 있어요. 뭘 알려주는지 아세요? 네. 꼭 알려주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 빨리빨리. 야, 너희들 빨리빨리 적응해야 된다. 그리고 빨리빨리란 빨리빨리 해야 된다. 두 번째, 뭘까요? 쌍시옷 들어간 건 다 욕이다. 욕인지 알아야 된다. 욕설을 다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줘요. 자, 그럼 공장장이 욕하면 모를 것 같죠? 이제 왔으니까 다 알아요. 근데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욕합니다. XXX. 욕해요. 그들은 다 알아요. 그 욕을 들으면서 그들은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영혼에는 상처를 받아요. 네. 자, 그리고 아시겠지만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일 처리를 빨리빨리 잘합니다. 이게 아주 익숙해 있는 우리 민족이에요. 그렇죠? 정말 빨라요. 민첩하고. 근데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거기는 쉽게 얘기해서 마음의 여유가 정말 넘칩니다. 그들을 가난하다고 그러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은 우리보다 훨씬 여유가 넘쳐요. 문화도 그렇고 행동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여기 와서 처음에 적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여튼 공장장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안 해. XXX.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해요? 화가 나니까 발로 정강이를 차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뭐가 있었냐? 야후방망이 폭행을 했어요. 말 안 듣는다고. 네. 그래서 아리스가 자기 인도네시아 다른 노동자들을 통해서 이제 저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리 도움을 청해라. 연락이 왔습니다. 저랑 유네스코 광주 전남 협회에 계시는 우리 또 인도에서 오신 통역해 주신 분이 있어요. 이분과 제가 같이 현장을 가요. 그 회사를 갑니다. 가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이 공장장이 누구냐면 대표이사의 동생이에요. 네. 자, 그럼 거기 가봤더니 이주 노동자가 한 12분 정도 있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아리스에게만 그랬겠어요? 다른 이주 노동자들도 다 꾹꾹 참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해온 거예요. 네. 자, 도착해서 아리스를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람이 그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있으면 눈빛 아시죠? 눈빛이 막 흔들려요. 저희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눈빛이 흔들려요. 겁에 질려서. 네.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리스 어떻게 하고 싶어? 계속 여기서 일하고 싶어? 그 공장장 그만두면 일할 거야? 그랬더니 아리스가 뭐라 하냐면 싫어요. 저 떠나고 싶어요. 내 친구가 경북 구미에 있는데 그쪽으로 가고 싶어요. 여기 회사에서 있고 싶지 않아요. 너무 무서워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회사 대표하고 담판을 지었죠. 자, 당신 동생 공장장 우리가 형사 고발하겠다. 법적 처벌을 받기를 원하냐? 아니면 아리스 요구대로 사업장 변경해 줄래? 그래서 사업장 변경해 주기로 합의를 보고 아리스를 떠나게 해 주었죠. 소원대로. 그래서 아리스가 경북 구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터미널로 제가 바래다 주면서 마지막 인연의 사진을 남겼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아리스가 이제 버스를 탔거든요. 타고 떠나가는데도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미안해요. 그래서 제가 아리스 갈 때 그랬어요. 갑자기 저도 생각이 나는데 아리스 미안해.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 광주 사람들이 다 그 공장장처럼 그러지 않아. 그런 사람은 매우 특별한 경우야. 그러니까 절대 광주에 대해서 너무 원망하지 말고 잘 살아. 그러고 떠나보냈습니다. 지금은 아마 잘 살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두 번째 사연의 주인공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름들이 독특하죠. 참 이거 보면 여러분, 자, 동남아시아나 다른 아시아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 이름 보면 특이하지 않을까요? 특이해요. 우리도 이분들 보면 이름 특이하죠. 자, 이것처럼 우린 다 달라요. 피부색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달라요. 그런데 뭐가 같아요? 우린 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고귀한 다 인간이에요. 고귀한 생명들입니다. 고귀한 존재들. 근데 이렇게 이름은 달라요. 자, 네. 자, 이번에는 이 캄보디아에서 온 여성 이주 노동자입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여기 법원 앞에 가면 이 무료 법률 구조 공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아시죠? 돈이 없거나 힘없는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법률 구조 공단입니다. 거기 가서 일 처리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저하고 사진을 한 장 남겼어요. 앳되죠? 앳되죠? 송랭이 제가 기억하기로 그 당시에 20살밖에 안 돼요. 여러분 19, 18, 20살에 일하러 와요. 누굴 위해서?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참 이제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다녀야 될 친구들이 일하러 와요. 자,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송랭이 이제 저를 만났을 때는 저쪽 담양 쪽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담양으로 오기 전에 전북 익산 아시죠? 익산 상추 재배 농장에서 일을 했는데 어땠다고요? 첫 사업장이에요. 여기가. 그리 배치가 됐어요. 배치가 돼서 6개월 동안 일했는데 임금을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그러면 한 달, 두 달 못 받았으면 신고하고 빨리 나오면 되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 자, 이주 노동자들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미국 땅에 가 있습니다. 언어도 안 돼요. 미국 땅에 가서 지금 여러분이 일을 해요. 근데 거기 미국인이 여러분 임금을 지금 두 달, 세 달째 안 주고 있어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노동부 찾아가실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약자의 입장인 거예요. 이걸 누가 악용하는 거예요? 모든 사업주들이. 그런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자, 함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면서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내 포기하고 나와요. 그래서 담양으로 오게 됩니다. 자, 처음에 익산 노동청에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6개월 후에 익산 지방 노동청에다가 신고를 합니다. 임금 체불로. 어떻게 됐을까요?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노동청에 신고를 했겠죠. 근데 근로계약서에 있는 연락처가 전화가 안 돼요. 통신 두절. 네. 임자 없는 핸드폰이래요. 연락 두절. 그러니까 감독관이 뭐라 그래요? 사업주 연락이 돼야죠. 사업주 출석이 안 되기 때문에 사건 조사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포기하고 내려옵니다. 자, 그래서 내려와서 이제 연락을 해서 이제 저한테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방법이 있느냐? 자, 이런 방법이 있어요. 소액 채당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좀 생소하시죠? 말이 좀 어려운데 이게 뭐냐면 사업주가 변제할 능력이 안 되거나 예를 들어서 사업장이 부도가 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런 식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가 대신해서 지급하는 제도예요. 다행이죠. 이게 이제 뭘로 지급을 하는 거냐면 우리 노동자와 사업주들이 고용보험을 납부합니다. 그 고용보험을 기금으로 조성해서 나중에 주는 거예요. 이럴 때. 그래서 퇴직일로부터 최종 3개월치 임금, 최종 3년치 퇴직금을 사업주 대신 정부가 국가가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 이걸 그럼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아까 법률구조공단을 우리가 이제 찾아가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또 기가 막힌 게 고용보험이 이게 들어가 있어야 소액채당금을 받아요. 근데 이 상추농장 사업주는 고용보험도 가입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못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송랭한테 이제 그 결과를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너무 짠하고. 그래서 정말 마음 같아서는 제 삽이 털어서라도 1,000만 원이라도 정말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늘에 기도했어요. 저한테 앞으로 돈 좀 많이 주세요. 하느님. 네. 한 100억 주세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 생길 때 정말 내 삽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얼마나 대한민국이 원망스러울까요?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외국인 노동자들, 이주 노동자들 한국에 들어올 때 돈 많이 들어요. 여러분 그냥 아무나 들어온지 아세요? 어떻게 들어올까요? 자, 일단 한국어 능력 시험 봐요. 합격해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 토플 토익 시험 보죠. 그것처럼 한국어 시험 엄청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네팔의 경우에 한국어 시험 합격하려고 여기 오려고 한 2만 명이 대기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일부만 들어옵니다. 합격을 해야 되고 또 합격해서도 기다려야 돼요. 그럼 빨리 오고 싶죠. 어떻게 해요? 네, 공무원들한테 돈을 쓰기도 합니다. 브로커들한테 돈을 쓰기도 해요. 그럼 들어와서 그 돈도 벌어야 되죠. 그 다음 비행기 값도 해결해야 되죠. 여기 생활하기 처음에 돈도 빌려오죠. 이 돈들을 몇 개월 동안 일해야 그나마 갚아요. 갚지도 못하고 1,200만 원까지 임금 체불 돼버리고. 여러분, 내가 한국에 왜 왔을까? 한국이란 곳이 정말 이런 곳이었을까? 얼마나 원망스러워요.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부끄럽고. 그들을 볼 때마다, 이런 사건을 접할 때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돕고 싶었어요. 해결하고 싶었어요. 제 와이프가 그러는 거예요. 왜 자기는 돈도 안 되는 일만 그렇게 하러 다녀? 왜 그래? 그리고 하려면 돈을 받고 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임금도 못 받고 있는데. 그래서 한국 사람들한테 돈 받고 하면 되잖아요. 네. 여튼 그렇게 해서 속냉 사건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마음이 너무 안 좋고 너무 미안해요. 지금 어디선가 일 열심히 하고 있겠죠 아마. 네. 자, 이제 그다음 파키스탄에서 온 아드난이라는 친구입니다. 여러분 파키스탄 많이 들어보셨죠? 파키스탄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어디 있죠? 네, 맞아요. 인도. 인도가 상당히 크죠. 지금 전 세계에서 인구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예요? 제가 알기로 인도가 중국을 앞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네, 앞섰을 거예요. 넘어섰습니다. 자, 인도란 나라가 있죠. 그러면 왼쪽 위쪽이 파키스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끝에 위쪽이 방글라데시. 들어보셨죠? 원래 방글라데시, 파키스탄도 전부 다 인도의 하나에 속해 있었다가 다 독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방글라데시에서 조금 더 왼쪽으로 가면 뭐가 있냐? 부탄. 그 부탄에서 조금 더 왼쪽으로 가면 뭐가 있어요? 네팔. 그래서 이 나라들은 거의 사실상 인도 영향권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약간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인도는 힌두교가 거의 국민 대다수가 종교이고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는 뭐죠? 네, 이슬람교, 무슬림입니다. 그리고 네팔은 불교하고 힌두교가 많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종교 간의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특히 파키스탄과 인도는 네, 갈등이 상당히 첨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파키스탄에도 핵무기가 있어요. 놀랍죠? 인도하고 첨예하다 보니 그래요. 자, 여튼 그런 파키스탄이라는 나라에서 옵니다. 저도 이 아드나를 만나서 파키스탄 사람을 처음 만나봤어요. 자, 파키스탄 사람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죠? 네, 이렇게 생겼어요. 수염이 진짜 제가 처음에 딱 만났는데 수염이 이만해. 거의 얼굴보다 더 길어요. 네. 자, 여기가 이제 누구냐면 이제 그 인도에서 온 바수 무쿨이라고 하는 이 외국인 노동자들 또 유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광주에 살고 있는 그 분입니다. 모시고 저한테 온 거예요. 도와달라.
네. 자, 파키스탄도 아드난도 이제 광주의 첫 직장이었습니다. 한국에 처음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여러분, 자, 외국인 노동자는 처음에 몇 년 계약하는지 모르시죠? 3년을 계약합니다. 3년. 처음에 3년을 계약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족쇄가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3년 동안 다른 데 못 가요. 못 가요. 그래서 3년간 계약한 사업장에서 계속 일을 해야 돼요. 자, 여튼 이 아드나는 3년 계약을 하고 이 사업장에 배치가 돼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저는 정말 이런 사장님 처음 봤습니다. 아드난이 1년이 다 되려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만두래요. 해고를 시켜버립니다. 이유가 뭐 있을까요? 뭐예요? 뭘 안 주려고? 퇴직금을 안 주려고. 자, 1년 365일을 재직하면 법적으로 우리가 뭘 받게 됩니까? 퇴직금을 받게 돼요. 대한민국 모든 노동자는, 모든 외국인 노동자가 똑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게 언제였냐면 1년 거의 한 11개월 조금 더 지난 시점에 갑자기 해고를 해버린 거예요. 너 나가. 아무 이유 없이. 자, 그래서 아드난이 당연히 나 못 나간다. 난 나갈 이유 없다. 그래서 기숙사에서 안 나오고 버텼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한지 아세요? 기숙사 단수를 해버립니다. 네, 끊어버려. 전기도, 물까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드난이 찾아온 거예요. 도와달라고. 네. 자, 여러분, 지금 21세기 2000년대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게 믿겨지시나요? 근데 이렇습니다. 자, 이게 외국인 고용 허가 제도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때문이에요. 이건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직이 있죠. 계약직, 비정규직. 계약직을 딱 11개월만 채용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네. 왜? 퇴직금 안 주려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기 시골 같은 데 가보죠. 시골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죠. 어르신들. 잘 모르잖아요. 그럼 계약을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2024년 3월 15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1년 되는 시점이 언제죠? 종료일이 2025년 3월 14일이죠. 3월 15일부터 3월 14일까지 해야 365일이 됩니다. 근데 계약서 어떻게 써있냐면 3월 13일까지. 그럼 며칠이에요? 재직일이 364일. 퇴직금 못 받아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튼 나중에 아드난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장 변경을 하고 기분 좋게 마지막 저랑 작별을 했습니다. 네. 아드난. 네. 질문 나왔으니까 그 얘기를 드릴게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아드난 수염이 상당히 길죠. 근데 여러분 진짜 이건 뭐랄까요? 인격권 침해예요. 뭐냐면 이 회사 사장님이 아드난한테 계속 괴롭혔어요. 뭘로 괴롭힌지 알아요? 수염 깎으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수염 깎아야 해. 저는 그래서 수염 길잖아요. 수염을 길던 깎던 그건 본인의 자유죠. 여러분 수염 길면 저도 왜 안 깎냐면 매일 면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살 베이고. 그래서 그냥 길어버립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그냥 수염도 자기 하나의 중요한 뭐랄까요?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깎을 수 없어요. 그건 자기의 모든 존재를 내려놓으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사장이 계속해서 너 수염 깎아 괴롭힌 거예요.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았대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참 유난하죠? 네. 자, 이게 뭐냐?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다름을. 나와 다른 문화,
나와 다른 종교, 나와 다른 스타일, 나와 다른 개성, 이걸 존중하고 배려하지 않은 거예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그러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방금 사업장 변경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뒤에 나오니까 지금 얘기를 해버리죠. 자, 여러분은 만약 내가 이 사업장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나오면 되죠. 사직서 내면 되죠. 내가 갈 곳이 없나? 내가 여기밖에 없나? 사직서 내고 나와버리면 돼요. 그리고 다른 데 취업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주 노동자들은 그럴 자유가 없어요. 외국인 고용 허가 제도 자체가 이들의 이동 자유, 직업 선택, 직장 선택, 직장 이동의 자유가 원천적으로 제한돼 버립니다. 없어요. 자, 사업주가 승인해주고 동의해주지 않는 한 옮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죠? 아리스 이렇게 막 폭언을 들어도 나 옮기고 싶어? 사장님 저 갈래요. 못 나가. 못 가요. 못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많아서 나중에 조금 법이 개정됩니다. 어떻게? 폭행, 임금체불, 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변경이 가능한 걸로. 근데 여러분, 교묘하게 힘들게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못 가요. 그리고 또 이걸 누가 입증해야 돼요? 외국인 노동자가. 여러분, 이걸 노동부에 가서 공무원을 만나가지고 나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힘듭니다. 나 옮기고 싶어요. 설득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다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이상 못 참겠다. 어떻게 할까요? 야반 도주합니다. 야반 도주예요. 그럼 어떤 신분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불법 체류, 미등록 체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에 지금 미등록 체류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공식적인 통계가 한 40만 명 될 거예요. 비공식적인 통계까지 하면 50만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상당수는 이러한 경우들입니다. 사업장 변경이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하는 수 없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또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사업장 변경을 합니다. 하고 나서 여러분, 내가 다른 사업장을 알아보려면 시간이 좀 걸리죠. 시간을 갖고 좋은 사업장을 면접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이주 노동자는 내가 사업장을 찾아다녀서 면접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권리도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장님이 나를 불러줄 때까지 잠자코 기다려야 돼요. 자, 그러다 보면 시간이 가겠죠. 3개월 안에 새로운 직장을 못 구하면 강제 출국됩니다. 떠나야 돼요. 그럼 돈 들여서 왔죠. 힘들게 대한민국 땅으로 왔죠. 사업장 변경을 했는데 3개월 안에 다른 사업장을 못 구하면 어떻게 된다? 나가야 돼요. 그럼 그때 안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등록 체류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고용허가 제도의 문제점들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을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어때요? 불합리합니까? 합리적입니까? 너무 불합리하죠. 아니, 회사를 나도 선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가 정말 어떤 곳인지, 이 사장님 어떤지, 사업장의 근로 조건은 어떤지. 근데 이들에겐 그런 자유가 없습니다.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사업주들이 선택하면 너희들은 갈 수 있어.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냥 꾹 참고 일해. 자, 그리고 나가더라도 너희들은 3개월 안에 구해야 돼. 못 구하면 나가. 이게 이 제도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사업장 변경 횟수도 문제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3년 동안 일할 수 있는데 3년 동안 딱 몇 번? 3번. 그럼 나중에 3번 다 써버렸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싫어도 무조건 근무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극단적인 자살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이주 노동자 상당히 많아요. 우리 잘 모르시죠? 왜 모르는지 알아요? 이건 우리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관심 가질 일도 없거든요. 관심 가질 필요성도 없고 그냥 그들만의 일이거든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인데
근데 이 대한민국의 외국인들이 지금 얼마쯤 되죠? 약 250만에 300만이에요. 여러분 광주광역시가 몇 만입니까? 광주광역시 140만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인 외국인 외국인들이 광주광역시 2개를 만들 만한 숫자라는 얘기입니다. 상당한 숫자죠. 네. 근데도 우리는 이런 현실을 잘 모릅니다. 언론에 잘 나오지도 않아요. 뉴스에 이런 얘기 잘 안 나오죠? 잘 안 나옵니다. 왜? 불편한 진실이거든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기에는 몹시 불편한 진실이에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네. 자, 캄보디아에서 온 소피아. 네. 너무 어려 보이죠? 정말 애떠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동남아시아, 특히 이런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이런 데서 온 친구들은 체구도 정말 작아요. 아시죠? 그래서 이런 몸으로 어떻게 저 고된 노동을 하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여튼 소피아인데 제가 이분들 만나보니까 특히 여러분 농장, 즉 어업, 수산업 있죠. 이쪽이 더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고용노동부의 관리 감독으로부터도 더 많이 좀 벗어나 있거든요. 네, 또 떨어져 있잖아요. 사람들로부터.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여튼 광주 채소 재배 공장에서 농장에서 근무를 했는데 4년간 근무했습니다. 4년치 퇴직금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아왔어요. 도와달라. 근데 미등록 체류자예요. 자, 여러분 미등록 체류자가 퇴직금을 받으려면 자기 신분이 노출돼야 되죠. 노동청에 제기를 해야 돼요. 사업자한테 주라면 안 줘요. 왜 안 준지 아세요? 너는 날 신고 못 할 거야. 왜? 너는 미등록 체류자니까. 날 신고하면 너는 이제 신분 노출돼서 너는 강제 출국돼야 되니까. 그래서 신고해봐. 해봐. 그래? 대다수는 할까요, 안 할까요? 못해요. 못하고 넘어갑니다. 다 못하고 넘어가요. 그래서 미등록 체류자만 고용하는 사업들도 있어요. 이거 악용하려고. 3, 4년 대로 일하고 퇴직금 안 주고 내보냅니다. 자, 그래서 소피아도 도와달라고 와서 저랑 만나서 준비하고 노동청에 최종적으로 접수를 하려고 하던 차에 연락이 옵니다. 노무사님, 저 그냥 포기할래요. 왜요? 받아야죠. 아니요. 저 그냥 포기하고 계속 몇 년 더 일할 수 있으면 일할래요. 그래서 끝내 포기해버렸습니다. 이 사건도 저한테는 해결하지 못한 그런 아픈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 사건은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온 아게라는 친구입니다. 아게. 네. 여러분 인상이 어때요? 얼굴들이 참 선하죠. 예, 정말 선해요. 이 친구 아게예요. 아게.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아게도 지금 그래도 미소 짓고 웃고 있죠. 자, 근데 지금 왼손으로 어정쩡하게 밥 먹고 있죠. 아게가 오른손잡이에요. 왜 이러고 있냐면 오른손이 절단돼 버렸어요. 절단. 작업하다가. 그래서 그날이 초복이 지나고 였던가 몸보신 시켜주려고 상무지구에 있는 식당 가서 제가 삼계탕을 사줬거든요. 근데 하필 이 두 친구는 무슬림이에요. 이 기간이 라마단 기간이었어요. 라마단 들어보셨죠? 해가 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못 먹어요. 금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모르고 여하튼 밥 먹으러 갔다가 저하고 아기만 둘이 밥 먹고 두 친구는 여하튼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튼 손이 절단되어 있었어요. 그래도 아기는 계속 웃어요. 이게 저를 더 슬프게 했습니다. 계속 웃어요. 노무사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계속 이러는 거예요. 자, 아기도 자바 출신인데 오른쪽 팔이 절단이 돼버렸습니다. 문제는 아기도 미등록 체류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기 어떻게 할래? 보상을 받을래? 어떻게 할래? 대신 보상을 받으면 출국을 해야 될 수도 있다. 왜 이제 신분 노출되잖아요. 받고. 그래서 결국은 아기가 저 그러면 이제 보상 받고 집으로 갈래요. 인도네시아로. 그렇게 해서 산재 신청을 해서 산재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궁금하죠? 소위 불법 체류자도 산재 보상이 돼? 받을 수 있나요? 네, 됩니다.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불법 체류라는 표현이 안 맞는 거예요. 미등록 체류인 거예요. 즉 체류는 미등록 상태이지만 미등록 체류 상태이지만 대한민국에서 일한 노동자입니까 아닙니까? 똑같죠. 네,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받고 아기는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인도네시아 자바에 가서 이 아기를 만나게 될 수 있겠죠. 제가 나중에 그걸 해보고 싶어요. 만났던 소중한 인연들이 있죠. 이 친구들 한번 아시아 쭉 여행을 하면서 이 친구들을 만나러 다니는 그걸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그걸 쭉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작년 2024년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의 산재 건수가 한 몇 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통계청에 잡힌 게 한 몇 건이었을 것 같아요. 네, 예상해 보세요. 몇 건? 9,543건. 작년 1년간 9,543건의 산재가 2024년도에 이주 노동자들이 발생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건 거의 다 합법 체류 상태이겠죠. 미등록 체류 상태로 산재 처리가 안 되거나 은폐되거나 합의로 끝나버린 사건까지 하면 제가 볼 때 거의 뭐 한 만 몇천 건 되겠죠. 네. 자, 이주 노동자들은 산재 건수도 많은데 문제는 뭐냐? 중대 재해가 상당히 많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네, 여러분 우리 3D 아시죠? Dirty, difficult, dangerous. 3D 산업에 요즘 투입된 사람들이 거의 누굽니까? 대한민국 노동자들 아니에요. 다 이주 노동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사고 날 위험도 높고 사고가 나면 중대 재해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 다음 또 뭐? 이 친구들은 3년 동안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절실해요. 그래서 사장님 저 연장 근무 시켜줘요. 야간 근무 시켜줘요. 저 휴일에도 일해도 돼요. 일 많이 시켜줘요. 일 많이 해주는 게 소원이에요. 우리는 많이 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러지 않아요. 제한된 이 시간 3년간 최대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서 많이 벌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과로하죠. 과로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주의력 떨어지고 사고 납니다. 과로로 또 쓰러집니다. 그래서 산재가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또 언어 장애. 그래서 과거 우리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가서 온갖 허들의 잔일 3D 업종에서 일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뭐 거의 다 끝나갑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 인도에서 온 마두. 짧게 할게요. 이 친구는 인도에서 온 마두입니다. 자, 마두도 미등록 체류 상태였습니다. 근데 급여 퇴직금 못 받았어요. 근데 인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이독하다. 빨리 돌아와라. 그래서 이걸 받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간 거예요. 근데 사장이 뭐라는지 알아요? 걱정 마, 마두. 인도로 보내줄게. 걱정 마. 먼저 가 있어. 보내줬을까요? 안 보내줬을까요? 네, 안 보내줍니다.
제가 기억한 게 이 서모 씨가 경남 창원이었던가 기억나요? 경남 창원인가? 이 사람하고 제가 통화까지 했습니다. 한 5번 통화했어요. 사장님 빨리 주셔야죠. 정말 제가 막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호소까지 했어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마도가 돌아가서 대한민국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장님 그러시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제가 보낼게요. 또 안 보내요. 5차례인가 전화했는데 나중에는 전화도 안 받아버립니다. 끝내 못 받았어요. 못 받았습니다. 왜? 마도가 안 올 줄 아니까. 올 수 없잖아요. 여러분 미등록 체류 상태로 가죠. 들어올 수 없습니다. 리스트에 다 올라가요. 네,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거죠. 뭐? 벌금? 몇십만 원? 만에 몇백? 그거 내면 돼.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네, 이렇게 나와버려요. 사업주에게 그런 벌금이 나가더라도 이런 사업주들은 그런 거 무시하고 사업합니다. 그런 게 없어요. 네. 벌금형 받아도 또 사업장 쫓아냅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못하면 누구 이름으로 해요? 가족 이름, 친구 이름, 또 그 이름으로 사업장 또 냅니다. 네. 자, 이제 캄보디아에서 온 마오와 보나완 얘기입니다. 참 이 두 친구 참 미소 예쁘죠. 예, 참 예쁘죠. 이 친구 여러분 그거 알아요? 이 동남아시아, 여하튼 아시아 쪽 가보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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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저도 아시아 여러 나라를 이렇게 다녀보고 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대한민국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첫 번째, 아주 잘 사는 나라. 두 번째, 그 다음에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볼 거 아니에요. 미디어를 통해서 화려하고, 그 다음 화려한 만큼 또 대한민국 사람들도 다 잘 사는, 네, 그런 나라. 그리고 실제 그 나라에서 대한민국으로 일하러 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자기 주변에 한 사람씩은 다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죠. 돈을 많이 벌어와요. 돌아와 집도 짓고 회사도 차리고, 네, 잘 살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우리를 또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고마운 나라, 귀여운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고 들어옵니다. 들어왔는데 이렇게 상처를 받는 사건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네. 자, 마오와 보나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친구도 처음 들어옵니다. 대한민국에. 처음 들어와서 배치가 돼요. 여기 어디냐면 저쪽 하남공단 쪽에 있는 사업장이었습니다. 급여를 매번 늦게 줘요. 매번. 근데 이 친구들은 급여 받는 게 재미잖아요. 낙이고 받아서 또 가족 보내줘야 되고 매번 급여를 늦게 줍니다. 지원해서 주고. 그래서 그걸 따졌어요. 아니 급여를 제때 매일매일 그 정해진 날짜에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했더니 어떻게 해버렸다? 너 나가? 이건 말이 돼요? 잘라버렸어요. 이 친구들을.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이 너무 억울해서 고용지원센터에 찾아가지고 사업장 변경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적반하장으로 사업주가 어떻게 해버렸냐면 무단 이탈로 이 친구들을 신고를 해버립니다. 본인이 해고를 해놓고 무단 이탈했다. 근데 이 친구들이 해고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구두로만 들었잖아요. 입증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게 너무 어렵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들한테 도움을 청하러 왔죠. 만났죠. 만나러 왔는데 이 친구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뭐? 다시 고향으로 쫓겨날까 봐. 이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네, 코리안 드림을 꾸고 왔는데 이 상태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지?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자, 여튼간에 결론적으로는
계속 임금이 늦게 지급됐죠. 이것도 임금 체불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로 입증해서 사업장 변경을 신청해서 승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고용지원센터에서 승인되고 나서 나오면서 우리가 화이팅 사진을 찍었어요. 기분 좋죠? 네, 기분 좋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건은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일까? 저도 얘기 듣고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하디하고 소피. 자, 지금 고용지원센터에 가서 우리가 사업장 변경 신청하러 갔습니다. 어떤 사건이냐? 여기 가까운 전남 나주 농장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돼요? 일하는데 바쁘니까 빨리빨리 일하러 가면서 화장실 못 가게 해요. 그럼 여러분 말이 안 되죠. 그래도 가면 되는데 무서워서 못 가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디가 옷에다 소변을 봤대요. 저는 정말 이 이야기 듣고 너무너무 정말 막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쳤는데 병원도 치료도 못 받게 합니다. 그냥 이래. 자, 그리고 상습적인 욕설과 손찌검. 자,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고용허가 받은 이 사업장에서 일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 사업장에서 저리 보내고 다른 친구 사업장 가서 일하라고 보내고, 이건 무슨 현대판 노예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시켜서 결국은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해서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대한민국 곳곳에서. 여러분, 창피하죠? 정말 부끄러워요.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자, 락스만 디스나. 여러분, 이들을 봐보세요. 이들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를. 이 두 친구는 한국에 와서 만났어요. 같은 스리랑카 출신입니다. 한국에 와서 만나게 됐고, 한국이 너무 좋아서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한복까지 입고 결혼식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참 예쁘죠? 네. 자, 라트나푸라라고 하는 도시에서 왔습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제가 스리랑카를 2번 가봤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지금까지 다녀본 나라 중에 저는 스리랑카가 제일 아름다웠습니다. 잊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거기에 라트나푸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땅만 파면 보석이 나와요. 보석, 샤파이어 이런 거 있죠. 땅만 파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보석으로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라트나푸라. 거기에서 왔는데, 자, 10년 동안 일했는데 퇴직금과 급여를 못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뭐? 똑같아요. 미등록 체류. 그래서 나중에 받게 됩니다. 받고 이제 고향으로 떠나기로 했어요. 떠나기 전에 저랑 같이 오랜만에 만나서 차 한잔 마시고 이별을 했습니다. 셀카도 찍고. 이제 그리고 떠나고 나서 몇 개월 있다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딸이 태어났대요. 딸이. 그래서 제가 이 딸 사진을 못 실었습니다. 딸이 너무너무 예뻐요. 눈이 정말 소 있죠, 소 눈처럼 이렇게 커가지고 너무 예뻐요. 그래서 농사님, 저희들 잘 지내고 있어요. 스리랑카 오면 라트나푸라 꼭 오세요. 제가 맛있는 밥 살게요. 연락이 왔어요. 가끔 이제 페이스북 보고 소식을 듣곤 합니다. 자, 코칸. 예, 파키스탄 친구들입니다. 다 무슬림들입니다. 여기는 혹시 여기에 우리 기독교 신자 있습니까? 기독교 신자. 이건 아마 정말 특이한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오해는 하지 마세요. 자, 여기는 이 사업주가 누구냐면 크리스천이세요. 두 분 다 부부가 기독교 신자이십니다. 자, 근데 여러분, 무슬림들은 하루에 기도를 몇 번 하죠? 하루에 5번 기도를 해요. 어디를 향하여? 메카를 향하여. 하루에 5번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걸 이제 우리 무슬림이 아닌 다른 문화권에서는 약간 이해를 못해요. 일을 하다가 갑자기 기도하러 가버려요. 자리 펴놓고 손 닦고 입 닦고 몸을 청결히 한 다음에 기도를 합니다. 물론 짧게 하지만 하루에 5번을 해요. 갑자기 일하다 사라져요.
사장님이 이제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원래 사업주들도 외국인 고용할 때 교육을 받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셔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배려해야 된다. 특히 우리하고 다른 종교, 문화권 배려해야 된다라고 교육도 받죠. 근데 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점점 이 부부가 불만이 생겨요. 이러다 나가니까, 기도하러 가버리니까. 야, 앞으로 기도하지 마. 근데 여러분, 무슬림들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건 너 죽어라 하는 거와 똑같아요. 이건 양보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무슬림들은 비행기 타고 가다가도 기도해요. 아시죠? 네. 자,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말을 안 듣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비 오는 날이 있죠. 비 오는 날. 뭘 시켜요? 마당에서 풀 뽑으라 그래요. 이게 본인들 일입니까? 풀 뽑으라 그래요. 그 다음 이 친구들을 복종시키려고 뭘 시키냐면 아침에 출근하죠. 90도 인사시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이야기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거부하겠죠? 거부할 때마다 욕설 하고. 네. 자, 여기까지 받고 이제 마지막 주인공입니다. 라시카. 이 친구 때문에 제가 스리랑카 현장을 갑니다. 그리고 스리랑카에서 왔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더 피부로 저는 느꼈어요.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세요. 이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가족이 있는 똑같은 사람들이고 똑같이 살고 있고 똑같이 느끼고 즐기고 살고 있는 사람들. 자, 보겠습니다. 라시카의 부인, 라시카 딸인 산우리라고 한, 이름이 산우리예요. 이름이 예쁘죠? 산우리 딸입니다. 그때는 이만했는데 지금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네. 자, 79년생 스리랑카 케갈레라고 하는, 제가 이 친구의 집을 갔어요. 강원도 산골도 이런 산골이 없습니다. 3시간 동안 산골로 차 타고 들어가요. 집이 산에 듬성듬성 하나씩 있어요. 밀림에. 그래서 집에 딱 갔더니 원숭이들 막 지나다니고 난리 납니다. 정말 이 밀림에 집이 한 채씩 있어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자, 아내와 딸, 그리고 부모님과 남동생. 자, 원래 이 친구는 컴퓨터 교사, 엘리트였어요. 대학까지 나온 엘리트. 컴퓨터 교사를 하는데, 여러분 스리랑카, 네팔 이런데 공무원이 한 달 월급이 얼마쯤 될까요? 20-3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이럴 수 있죠. 물가는 싸지 않냐? 안 그래요. 여러분, 거기 콜라, 햄버거, 식당, 밥, 우리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것들은 누리고 살 수 없어요. 네. 자, 그러면 공무원 급여가 거기 20만 원이면 우리 대한민국 한 달 월급이 얼마죠? 200만 원. 몇 배예요? 10배. 그러니까 컴퓨터 교사를 하지 않고 일하러 오는 거예요. 여기서 한 3년만 일해도 거기서 10년 넘는 연봉이 되니까. 자, 그래서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데 그 나라에서는 엘리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나라의 최고 대학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네팔의 가장 큰 대학 트리비반 대학인데 그 대학 졸업생들이 우리나라 일하러 와요. 서울대 같은 학교예요. 네. 그만큼 일자리도 없고 임금이 박합니다. 자, 이 친구도 1,000만 원 정도를 못 받았어요. 사업주가 안 줘요. 왜? 너 불법 체류니까. 안 줘. 신고해. 그래, 신고했죠. 제가 같이 라시스 데리고 가서. 왜? 우리 신고하고 출국할 각오로. 근데 끝까지 안 주겠대요. 나 벌금 내고 끝내겠다. 그래서 제가 이 사장님을 설득을 하는데, 세상에 저는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대화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마주보고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등을 돌리고 앉아요. 저는 이런 사람 처음 봤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포기하겠어요? 저도 만만치 않죠. 제가 3시간 동안 이 사장님을 붙잡고 설득을 했어요. 사장님 나중에 뭐라는지 알아요? 나 당신한테 질려버렸다고. 줄게. 받아냈습니다. 네. 근데 그 옆에 앉아있던 라시카, 제가 얘기해 3시간 동안 하는데 3시간 동안 울어요.
계속 울어요. 사장님, 저 돈 받아야 돼요. 가족들이 저 돈 기다리고 있어요. 3시간 동안 옆에서 울고 있어요. 정말. 그러고 나서 돈 받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날 바로 나와서 찻집에 왔습니다. 라시카 기분 좋아서 너무 해맑죠. 너무 기분 좋아지고 나오자마자 저한테 갑자기 형님, 이제 형님이라 할래요. 자, 그래서 제가 라시카한테 그랬어요. 라시카, 맛있는 밥 식당 같은 데 가봤어? 일하는 동안 여기 5년인가 있었거든요. 대한민국에 식당을 간 적이 한 번도 없대요. 돈을 아껴야 되니까. 제가 그 이야기 듣고 너무 짠하잖아요. 짠해서 너 그러면 맨날 공장에서 한국 밥만 먹었으니까 야, 이탈리안 레스토랑 한번 가자. 제가 가지고 이것도 사주고 차도 마시고. 그리고 이때가 언제냐면 여기 어디냐면 풍암 호수공원 아시죠? 거기 벚꽃길이 예쁘거든요. 거기 맞은편 그 금당산 올라가는 입구입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날, 만개한 날, 야, 우리 사진 남기자. 둘이 찍었어요. 라시카랑. 그래서 제가 이 봄마다 풍암호수공원 옆으로 지나가죠. 라시카 생각이 나요. 네. 자, 이제 떠나기 전날이었을 거예요. 이게 봉선동에서 밥 먹은 날. 너무 맛있게 먹고 제가 기아 야구 있죠. 떠나기 전에 라시카 좋은 추억이라도 갖고 가. 야구장도 데려갑니다. 야구장 재밌어? 재미없어요. 이쪽 나라는 이 야구 말고 크리켓 다시 크리켓. 그게 국민 스포츠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어딜까요? 어딜까요? 스리랑카. 제가 스리랑카 집으로 갑니다. 라시카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형님, 우리 집 가요. 갑자기 내일 모레 떠나는데. 야, 라시카 뭔 소리야? 나 일도 있고 바빠. 근데 이제 이틀 남겨놓고 그러면 어떡해? 근데 계속 저를 설득하는 거예요. 다시 가요. 제가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스리랑카 구경도 해줄게요. 스리랑카 멋져요, 아름다워요. 막 얘기하는데 갑자기 이제 궁금한 거예요. 제가 이제 이주 노동자들 계속 만났잖아요. 근데 이들 가족들은 또 이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 가자. 일정 다 취소해버리고 떠납니다. 15일 떠나버리자. 가자. 이때 아니면 내가 언제 또 현지인들 집을 가보고 있습니까? 가자. 이때 간 거예요. 제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라시카 연락했을 거 아니에요. 온 동네 사람들, 동네 식구 집 몇 집도 안 돼요. 전부 부르고 친척 전부 장인 장모님까지 다 불러서 음식 장만하고 잔치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자, 이런 음식들 맛있어 보이죠? 아, 갑자기 배고프네. 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 음식들입니다. 이유도 여러 가지 많았는데 이 가족들 그날 이제 만나 제가 사진도 찍어요. 라시카 딸, 이건 이웃집 아이, 이웃집 아주머님, 그 다음에 라시카 장모님, 라시카. 여긴 누구냐면 저하고 또 새로운 인연을 맺게 된 이 친구가 전남 남평에서 남평 가구를 만드는 데 있죠. 가구 만든 공장에서 일을 하고 스리랑카로 돌아가서 가이드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름이 산자야. 산자야. 네. 라시카 집에를 갔더니 그것도 남평에서 가구 공장에서 일했던 이 산자라는 친구를 또 여기서 만난 거예요. 이 친구는요, 여러분, 여기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누구 닮은지 알아요? 약간 나훈아 많이 닮았어요, 나훈아. 그래서 내가 맨날, 야, 너 나훈아 닮았어. 너 한국에서 인기 많았을까? 뭐라는 줄 알아? 형님, 제가 한국에서 인기 짱이었어요. 모든 아줌마들이 저 다 좋아했어요. 근데 성격이 너무 좋거든요. 네, 여튼 이제 만나게 됩니다. 자, 가족 사진, 라시카 누나, 다 사람들이 박죠. 정말 여러분, 이 돈이 많고 적은 건 중요치 않아요. 봐봐요, 사람들 너무 여유 있고 맑고 밝아요. 환하고.
이게 누구냐면 라시카 아버님. 저 먹으라고 이걸 따온 거예요. 네. 자, 이게 라시카 누나하고 매형. 너무 귀엽게 생기셨죠? 이분 라시카 장인 어르신. 장인 어르신하고 장모님. 근데 이 장모님 아직도 기억나요. 저 마지막 떠나온 날 헤어지는데 막 펑펑 우세요. 그런 거 있죠. 왠지 그 옛날 아련하게, 저도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렸을 때 할머니하고 만났다가 떠나올 때 할머니가 막 우시잖아요. 그것처럼 마치 어떤 느낌? 이미 오래전부터 저하고 알아왔던 사이처럼 그 며칠 밖에 안 있었는데 떠나올 때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 다시 올 때까지 꼭 살아 계셔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뭘 건네고 있죠? 이게 뭘까요? 마지막 노동청에서 우리가 싸워서 받아낸 그 1,000만 원 퇴직금. 네. 이걸 봉투에 담아서 5만 원짜리로 담아서 라시카 부인한테 라시카가 선물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게 참 보람이 있구나. 너무 행복했습니다. 행복했어요. 네. 자, 그리고 이 라시카 집 앞에 가니까 이 조그만 강이 흘러요. 와, 이 배 좀 보세요, 배. 산자야. 내가 이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이 산자야 배를 보여주면 안 되는데. 산자야, 라시카 동생, 뒤에는 라시카, 여기 앞에는 라시카 아버님일 겁니다, 아마. 막 강에 들어가서 물장구 치고 놀고 지금 했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친구들하고. 자, 라시카 보이죠? 세상에 저는 이런 라시카 모습 처음 봤어요. 저하고 밥 먹을 때 있죠, 식당에서. 맛있는 밥 사줬는데도 찔끔찔끔 먹어요. 맛있어? 솔직히 맛없어요. 여러분, 우리 외국 가서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어느 밥이 제일 맛있어요? 집밥. 솔직히 그렇죠. 제가 깜짝 놀란 게 라시카가 아까 딱 집에 도착했죠. 밥을 먹는데 여러분, 스리랑카 사람들은 이 그릇에다 밥을 먹죠. 여기는 우리하고 달라요. 밥을 기본적으로 쌀을 밥을 이 정도 쌓아놓고 먹어요. 우리 한 4공기 정도. 근데 쌀이 좀 달라요. 우리 쌀은 쫀득쫀득 붙어 있죠. 여기는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먹어도 금방 소화가 돼요. 여튼 접시에 밥을 이렇게 담아온 걸 3번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어요. 라시카가 참 집이 그리웠구나. 참 집밥이 먹고 싶었구나. 그걸 보는데 참 짠했습니다. 얼마나 집이 그리웠을까. 5년 동안 집을 못 왔어요. 미두목 체류 자르니까. 꾹 참고. 아이가 태어나도 못 오고. 그러니까 이 산울이 있죠. 아까 딸. 이날 처음 본 거예요. 태어나서. 그래서 라시카가 약간 딸한테 섭섭해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빠가 아니잖아요. 낯선 남자예요. 그러니까 거리를 두고 안 와요. 라시카 그것 때문에 많이 슬퍼했어요. 5년 동안 집에도 못 가고. 자, 그리고 이제 저랑 같이 스리랑카 여행을 다닙니다. 아름다운 곳들로. 자,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들 만나요. 누구냐면 여기 라시카입니다. 와, 한국에 있었던 라시카, 여기 라시카 여러분 같아요, 달라요? 완전 분위기 또 달라졌죠. 와, 역시 자기 집에 가니까, 고향에 가니까 완전히 이제 막 기세양양합니다. 분위기도 달라지고. 자, 이 분과 이 분이 누구냐? 여기 라시카 동생이고, 이 두 분도 대한민국에서 일하고 돌아온 귀환한 친구들입니다. 다 사업도 하고 다들 잘 살고. 제가 왔다고 하니까 다 먼 도시에서 저를 만나러 온 거예요. 라시카가 전화를 하니까. 한국에서 왔다고. 반갑다고. 그러니까 저한테 막 뭐 필요한 거 있느냐, 먹고 싶은 거 있느냐. 제가 느꼈어요. 이들이 이렇게 우리를 환대해 주는구나. 참 대한민국 사람들 이들에게 잘해야 된다. 왜? 여러분, 이 한 명 한 명이 대사예요, 대사.
그렇지 않나요? 이들이 돌아가서 그 나라 사람들에게,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을 알리는 거예요. 이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여러분 이미지 위상이 달라져요. 대사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저는 느꼈어요. 근데 다행이죠. 다 한국을 좋게 생각하고 있고 고마워하고 있고 다시 너무 그립대요. 한국에 다시 가고 싶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라시카 가져가고 마지막 여기가 니곰보라고 하는 해안 도시입니다. 이 뒤에 보면 스리랑카 사람들 어마어마합니다. 막 수천 명이 와서 놀고 있는데 마지막 떠나기 전날 라시카 가져가고 니곰보 해안에 와가지고 물놀이하고 밥 먹고 사진 찍고 마지막 추억을 남겼습니다. 라시카 장모님하고 와이프 산우리. 네, 지금도 잊혀지는 않아요. 지금도 엊그제만 갔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여러분 이게 누구였죠? 나훈아 잘생겼죠? 정말 잘생겼어요. 네, 잘생기고 성격 좋고, 그리고 여긴 전라도에서 일했잖아요. 전라도 사투리도 아주 잘 구수하게 했습니다. 네, 저랑 이제 이 친구랑 누굽니까? 라시카랑 스리랑카 일주를 합니다. 일주를 해요. 돌아다니면서 일주를 합니다. 행복한 순간들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들도 이렇게 결혼해요. 이렇게 결혼 사진 남기고, 그리고 이 가족, 이 사랑하는 와이프를 위해서 한국으로 떠나와서 또 돈을 법니다. 이게 산자야가 이 결혼하고 찍어놓은 사진이에요. 제가 집에 가서 너무 좋아서 찍어놨어요. 젊죠? 나훈아 닮았죠? 네, 이게 전통 복장입니다. 네, 아들. 네, 한국에 있는 동안 태어났어요. 이렇게 맛있는 거 사주고. 네. 그리고 이 친구도 누구냐? 이 친구도 만나게 됩니다. 이 친구도 남평에 있는 그 공장에서 일해요. 근데 이 친구는 잠시 3개월, 즉 4년 10개월 종료되고 한국으로 잠깐 들어왔습니다. 3개월 출국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그 사업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성실 근로자 제도예요. 근데 이 성실 근로자가 되려면 이게 여러분 정말 웃긴 제도입니다. 4년 10개월 동안 한 사업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계속 일해야 돼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실 근로자가 되면 다시 3개월 돌아갔다가 다시 와서 4년 10개월 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성실 근로자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온갖 어려움도 핍박도 욕설도 감내하면서 참고 일합니다. 뭘 위해서? 성실 근로자가 되기 위해서. 근데 이 친구 이름이 티메라입니다. 티미라는 성실 근로자가 돼서 3개월 동안 잠깐 와 있었어요. 그걸 제가 여기서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왜? 이 티미라가 아까 산자야 봤죠? 산자야와 고등학교 친구인데, 아까 정말 재밌는 게 이 산자 와이프 있죠? 티미라 여동생이에요. 그래서 산자야가 티미라 집에 놀러 왔다가 서로 둘이 눈이 맞아서 결혼하게 된 겁니다. 제가 사실 이걸 왜 이야기를 하냐면, 한국 사회에서 이들을 만날 때는 어떻게 보면 그냥 이주 노동자의 어려운 현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냥 만나는 사이잖아요. 근데 여기 현장에 직접 가서 그들이 사는 생활 현장에 가서 만나보니까, 아, 그래, 너희나 나나 다 똑같은 가족이 이루고 그 가족이 아들이고 딸이고 아빠이고 형제 아니니? 우리 이렇게 다 똑같은데, 근데 늘 이렇게 와서 일하는데 똑같이 너희들도 귀하게 대접받고 배려받고 그리고 좋은 추억을 안고 돌아가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할까? 이런 게 이 현장에서 더 절실하게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걸 여러분들도 공감되시라고 제가 이 사진들을 준비해 온 거예요. 팀이라
팀이라 와이프와 팀이라 딸. 귀엽죠? 근데 팀이라도 딸이 얼마나 보고 싶어요. 근데 한 번씩 오면 돈 드니까 못 와요. 잘해야 1년에 한 번. 그리고 여러분, 이 고용허가 제도의 문제점이 또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럴 수 있죠. 그럼 가족들 초대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한국으로? 초대 못 해요. 법적으로 못 하게 돼 있어요. 말도 안 되죠. 아니 여러분, 2년 3년 또 일하는데 자기 가족 보러 오라고 하면 되잖아요. 다시 돌아가면 되니까. 못 오게 해요. 법적으로. 초청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런 법이 다 있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국회가 왜 이런 것들을 고치지 않을까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왜? 소수니까. 또 그들은 돌아갈 사람들이니까. 하지만 똑같은 인간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이웃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일하고 있는 소중한 노동자들이에요. 그들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아까 우리 캄보디아 그 이주 여성 노동자 송랭 기억나시죠? 이름이 좀 비슷해요. 여기 누구냐? 이름이 속행이요. 30세. 이 사건 여러분 혹시 뉴스에서 보셨나 모르겠어요. 이것도 최근에 있었던 사건이죠. 2020년 겨울이었습니다. 12월. 경기도, 여러분 그 이동 막걸리 아시죠? 포천 이동 막걸리. 바로 그 경기도 포천 이동입니다. 근데 이 속행 씨가 비닐하우스에서 동산 상태로 발견이 됩니다. 동료들에게. 자, 당시에 그때 한파였어요. 영하 18도, 19도 한파였습니다. 근데 이 더 안타까운 게 이 속행 씨가, 우리 아까 얘기했죠. 4년 10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거든요. 4년 10개월 딱 더 채우고 귀국하기 20일 전이었어요. 고향 돌아가기 전. 20일 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당시에 간경화까지 있었는데 그것도 치료받지도 못했대요. 다행인 건 나중에 산지로 인정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속행 씨가 당시에 거주하던 숙소입니다. 여러분, 이게 숙소란 게 말이 돼요? 네? 여기서 먹고 자고 한 거예요. 여러분. 네. 참 마음이 아프죠. 참 그나마 고맙게 대한불교 조교정에서 이 속행 씨 사구제, 천도제를 해주셨더라고요. 참 그래도 여튼 좋은 곳으로, 더 좋은 곳에서 환생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타이에서 온 이주 여성 노동자 추티마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당시에 29살이었어요. 참 곱게 생겼죠. 이 추티마 씨, 여기 앞에가 이제 본인의 딸입니다. 자, 이 사진을 보고, 나중에 이 사건을 듣고 나면 이 사진을 보면 더 정말 마음이 아파요. 자, 이분은 경기도 안성시 제조업체에서 10년째 일을 해왔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같은 회사의 50대 남성 동료가 추티마 씨한테 전화를 합니다. 뭐라고? 불법 체류 단속 떴다. 피해라. 그리고 내가 도와주겠다. 전화가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남성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제가 그건 조금 더 다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추티마 씨는 몇 살에? 18살에 대한민국으로 돈을 벌러 왔습니다. 10년째 일을 했죠. 자, 그래서 매달 100만 원씩 고향집에다가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돈을 보내요. 이런 식으로 살아왔습니다. 동료들은 추티마 씨를 그렇게 기억합니다. 밝고 상냥한 성실한 노동자였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생겼느냐? 아까 그 50대 남성이 있죠. 50대 남성 동료 근로자가 전화가 옵니다. 피하라. 단속반이 떴다. 그리고 내가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 주겠다.
그렇게 해서 그 남성의 차를 타고 다른 곳에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11월 5일 새벽 3시에 경북 영양군 한 야산에서 돌로 맞아 숨진 채로 이 추티마 씨가 발견이 돼요. 여러분 어떤 사건인지 대충 상상되시죠? 네. 나중에 그 동료자 있죠. 동료 근로자. 자수를 합니다. 뭐라고? 네. 성폭행을 하려다가 살해한 것으로 진술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추티마 씨의 아버지께서 한국으로 와요. 딸의 시신을 소환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 글을 읽어볼게요. 말씀하셨던 거. 중학교만 마치고 집에서 농사일을 거들던 착한 딸이었어요. 11년 전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한국에 일하러 간다고 할 때 찬성했는데 늘 미안하고 고마웠지요. 날마다 휴대폰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공부도 못 시키고 좋은 집에서 태어났으면 딸이 이렇게 됐겠느냐. 한국까지 와서 돈을 벌지도 않았을 것이다. 네. 추티마의 딸의 시신 앞에서 이렇게 아버님께서 인터뷰를 하셨어요. 자,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걸 참 저는 좋아해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 모든 존재, 심지어는 무생물까지도, 바위, 이런 탁자, 의자, 심지어 그런 것들조차, 그리고 고양이, 강아지, 벌레, 그리고 사람, 그리고 여기에 있는 또 다른 나라의 사람들, 우리는 모두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 한 사람이, 어느 한 존재가 상처를 받고 아프고 병들면 그건 다 우리에게 또 전이가 되고 우리 또한 아프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모두가 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가 행복하고 즐겁고 그러면 우리도 같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웃고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지죠. 우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현재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250만에서 300만이라고 하는 애국인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 사연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그중에 또 이렇게 이주 노동자의 신분으로서 일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았듯이 인간적인 대접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들, 소중한 피땀의 대가인 임금을 받지도 못하는 경우들, 또 심지어 폭행을 받기도 하고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이렇게 사망하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빚어지고 있는 이 현실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감추고 싶은, 알고 싶지 않은 그런 부끄러운 그런 한 단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여기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 보고 또 이 현실을 목도하고 그럼으로써 내 자신부터 조금 더 이들에게 따뜻하고 배려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분들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고맙습니다.